이처럼 사회과학은 고정된 진로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대응하는 역량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대학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전공이 무엇인지보다 그 토양에 무엇을 심었고 어떤 꽃을 피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학문적인 호기심, 세상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깊게 생각해보고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전공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교수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과학대학 소비자학과 황혜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회과학 계열이 어떤 학문인지, 어떤 즐거움과 도전이 있는지, 그리고 졸업 후 어떤 진로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나눌 이야기가 무척 기대되는데요. 그럼 사회과학 계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사회과학 계열에는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인간과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인간의 행동, 제도, 관계,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라보며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에는 국가와 제도, 사회 현상, 개인의 심리와 행동, 정보와 소통,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분석 등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루며 각기 다른 관점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전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학과는 독립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사회과학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느끼시기에 사회과학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학문적 즐거움이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심리와 행동을 탐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역동적 관계를 해석하며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사회과학은 지적 활동을 통해 사회 현상과 현실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학문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에 속한 여러 학과들은 사회를 이루는 여러 요소들을 각기 다루면서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회과학의 가장 큰 매력은 현실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정치적 쟁점, 소비 트렌드, 인간관계 간의 갈등, 기후위기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현상들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학문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론과 데이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과학은 지식을 위한 지식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과 연결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팀 프로젝트, 인터뷰, 설문조사, 실험, 정책 분석 등 실생활과 밀접한 방식으로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책을 넘기는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탐험하는 공부라는 점이 큰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상을 탐험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 역량을 기르게 되고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과학 계열에서의 학습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회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학문적 훈련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실무 역량도 함께 갖추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사회 구조와 인간 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인식 능력과 분석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사회 현상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원인과 맥락을 파악하고 사회 규범이나 제도,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은 이러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통해 복잡한 현상을 다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나아가 정량적 방법론, 정성적 방법론을 두루 활용해서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논리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과학은 지식의 사회적 환원을 실현하는 학문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부터 기술 발전과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을 아우릅니다. 사회적 불평등, 지속 가능성, 공동체 문제와 같은 현대사회의 복합적 난제에 대응하고 그 해결을 위한 비판적 시각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놓여있는 맥락을 통합적으로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역량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학문이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과학의 본질적 사명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네, 사회과학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두루 갖출 수 있겠네요. 그러면 졸업 이후의 진로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사회과학 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은 학문적 탐구에서 나아가 사회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문성과 융합 가능성을 지닌 학문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공공, 민간, 국제, 시민사회, 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공연구기관, 국제기구, NGO, 사회서비스 영역과 같은 공공 영역으로 진로를 찾기도 하고 다양한 산업 분야, 미디어, 컨설팅, 연구기관 등으로 진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또 더욱 깊이 있는 학술 연구나 정책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는 학문 및 교육 연구 분야로 진출하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정한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영역에서 사회과학적 소양을 가진 전문적 인재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어떤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크게 3가지 영역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인의 삶과 행동을 이해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지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회과학적 접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어떠한 생각과 행동 양식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면 더 나은 사회제도나 컨텐츠, 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제도나 정책을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정책 연구나 행정, 사회조사 등의 여러 영역에서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고 사회 구성 주체들을 연결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복지, 법, 미디어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한 발전을 이끄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잠깐 들었는데도 사회과학은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환경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과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진로 영역도 같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새로운 진로 분야나 사회과학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학문적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사회과학이 기술, 환경, 디지털, 글로벌 이슈 등과 접목되면서 훨씬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사회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발전, 환경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같은 복합적인 사회 전환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편향, 정보 불균형, 사회적 격차 이런 문제들을 분석하고 기술이 인간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사회과학적 통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와 같은 인류의 거대 난제에 대해서도 사회과학은 시민의 인식과 행동, 정책 수용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과학은 고정된 진로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사회 변화를 주도하거나 대응하는 역량으로 점점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깊은 시각, 실천적 통찰을 갖춘 사회과학 전공자는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유연하게 진로를 설계하고 그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학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학부 시기에는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초 교양 과목들도 수강하게 됩니다. 대개열 학생들 중에는 전공이나 취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아서 교양 과목에서의 학업 동기가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제 학생들도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교양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양 과목은 단순한 배경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기초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독해력, 설득력 있는 글쓰기 능력은 사회과학 전공뿐 아니라 향후 모든 직무에서 필수적입니다. 교양 수업을 통해 접하는 다양한 담론과 학문적 언어는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게 해주며 진로를 명확하게 해주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전공 수업만으로는 형성되기가 어렵고 교양교육을 통해 비로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양 기초 과목은 내가 앞으로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지 그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의 뼈대를 형성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교양 과목은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전문성을 쌓기 위한 전공 공부는 또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과학 계열은 현실 사회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폭넓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기입니다. 사회과학은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학문과 연결됩니다. 예컨대 소비자 문제 하나만 해도 경제적, 심리적, 정책적, 기술적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공 안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되 다른 분야에 대한 열린 시각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론과 현실을 함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회의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팀 프로젝트, 인터뷰, 정책 분석, 통계 실습과 같은 현실에 가까운 과제를 적극적으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진로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전공 수업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문제에 끌리는지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부 시기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사회적 질문을 찾는 시간입니다. 특히 요즘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문과 관점을 융합해서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만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사회과학은 바로 그 출발점에서 여러분의 고민과 도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네, 교수님 방법과 태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사회과학 전공 자체를 탐색하고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과학 계열의 학과들은 인문사회적인 이해와 과학적 분석을 아우르는 기초를 필요로 합니다. 전공을 탐색하고 기반을 다지기 위해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등의 인문 교과목을 탐색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사회과학 관련 여러 주제의 교양 교과목, 예를 들면 미디어와 윤리, 소비와 윤리, 민주사회와 행정 등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의 해석과 분석을 위한 기초 소양을 쌓기 위해 데이터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이 있는 학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전공별 홈페이지를 통해 교과과정 로드맵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과에서 진행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시면 학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부터 졸업생 진로에 대한 설명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전공 설명 강의나 선배들의 학과 후기 영상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인문 과목을 통해 전공을 탐색하고 또 교육과정 로드맵을 직접 살펴보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한 가지 전공에만 머무르기보다는 복수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통해 자신만의 방향을 설계해 나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기에 좋은 전공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복수 전공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무엇을 더 배울 것인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회적 현상에 관심이 있고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탐구하고 싶은가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데이터나 기술과 접목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고 제도적 해결에 관심이 있다면 법이나 정책 관련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성이나 글로벌 이슈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국제 협력이나 환경 관련 분야와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복수 전공을 탐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복수 전공은 스펙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시각에 머물지 않고 사회 현상을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상 중심의 실용적 접근을 강화할 것인지, 이론 중심의 분석적 사고를 더할 것인지, 혹은 이 두 방향을 균형 있게 결합하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공 간 연결 지점을 스스로 정의하고 설계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융합적 시각과 사고력이 앞으로의 진로 경쟁력은 물론이고 학문적 만족감도 함께 높여줄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수님의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겪는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경로로 사회과학을 선택하시고 진로를 설계하게 되셨나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대계열제로 입학한 첫 학번입니다. 저의 바로 윗 선배들은 학과를 정해서 입학했지만 저는 처음으로 대계열제로 입학을 한 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마땅치 않아 헤매는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갈까 고민하죠.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대학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천적인 학문인 소비자학을 전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계열제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학년 과정 동안 저는 다양한 교양교 과목과 전공 탐색이 가능한 과목들을 수강했습니다. 소비자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외교, 경제, 제2외국어 등을 폭넓게 수강했는데 그 이유는 복수 전공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원전공 말고도 그 원전공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른 전공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가 정말 소비자학이 맞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학문의 영역에서 내가 더욱 입체적으로 나의 시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복수 전공이 무엇인지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학과와 전공에 대해 알아가게 된 계기는 결국 제가 수강했던 전공 탐색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면서 제가 느끼는 학문적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은 매우 큰 수학이었습니다. 내가 재미있어하고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이 바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소비자 문제와 사회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그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전공도 선택하고 진로도 설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대개열로 입학하셔서 같은 고민을 하셨다니 오늘의 이야기가 학생들에게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흔히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그런 과정을 잘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간 졸업생의 사례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이 처음 학문을 접할 때 가장 흔히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정답이 명확하지 않다는 불확실성입니다. 수학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학은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학문이지만 또 그만큼 현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단기간에 성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급함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정해져 있는 진로만 생각한다면 새로운 사회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학문 영역으로서 특징을 가진 사회과학이 너무 폭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과학의 특성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과학적 사고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거치는 성장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학을 전공한 한 졸업생은 학부 시절부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공정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소비자 정책, 금융상품 이해, 피해구제 제도, 소비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학부 연구 프로그램과 학회 활동을 통해 금융 소비자 문제에 대한 자료 조사와 분석 경험을 쌓았고 실제로 소비자 관련 법, 제도, 개선 제안서를 팀 단위로 작성해보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학생은 졸업 후에 금융감독원에 입사해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 방지 제도, 취약계층 대상 보호정책 설계, 소비자 피해 유형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에 참여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실질적 제도 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가치, 즉 현실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 힘이 어떻게 구체적인 진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사회과학 전공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현실의 질문을 던지고 자료와 이론으로 설득력 있게 답을 제시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외에도 리서치 경험, 정책 관련 프로젝트 참여, 공공기관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적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질문하고 경험해보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흥미있는 전공이 있어도 주변에서 취업에 유리한 학과나 경쟁률이 높은 전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이러한 조언과 자신의 흥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자신의 관심이나 적성보다는 취업에 유리한지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순수학문을 희망할 경우에 그 전공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주변의 질문을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공 자체가 곧 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질문을 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이든 그 안에서 깊이 있는 사고력, 문제 해결력, 주체적인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문적인 열정을 기반으로 공부를 지속한 학생들 중에는 처음에는 명확한 진로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장해 나간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문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세상과 연결짓는가입니다. 네,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전공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자신의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여전히 특정 전공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또 신입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전공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취업이나 사회적 인식, 정보 접근의 불균형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매우 안타깝게도 단지 내가 해온 노력이나 받았던 점수가 아깝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저 커트라인이 높은 학과를 아무런 고민 없이 선택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신입생이었던 시절에도 대계열제로 입학했고 자유전공이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학점으로 전공 선택 우선 배정이 이루어지니 통상적으로 높은 학점 커트라인을 가진 학과에 가야 자신이 받은 학점이 아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유전공 친구들은 선택할 수 있는 전공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을 선택해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수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받은 높은 학점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아 후회하는 학생의 상담을 해준 적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모두 신입생들이 스스로 다양한 전공을 충분히 탐색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여겨집니다. 전공은 단순히 선택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문제의식을 길게 이끌고 갈 수 있는 학문적인 토양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직접 듣고 교수님이나 선배와 대화를 나누고 프로젝트와 소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스스로 진지하게 묻고 답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반영되지 않은 선택은 결국 학문적 동기 저하로 이어지고 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전공을 선택했는지가 진로와 인생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학문 간 경계는 낮아지고 다양한 시각과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의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자신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깊이 탐구해서 전문적인 역량을 쌓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선택한 전공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이 무엇인지보다 그 토양에 무엇을 심었고 어떤 꽃을 피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가진 학문적인 호기심, 세상에 대한 열정이 어디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꼭 깊게 생각해보고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단순히 어떤 과를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탐색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대학에 입학해 본격적으로 진로 탐색을 시작한 대계열, 자유전공 계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응원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우고 싶은 것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입니다. 이는 사실 대학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자유전공 계열은 그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면서 어떤 분야가 나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가, 나는 무엇을 오래 생각하고 싶고 또 이 학문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꾸준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학습자로서 전공을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전공을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정해진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결국 사회에도 새로운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저도 함께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전공과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